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속보이는 평양 타령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폭락하는 최대 위기가 올 것이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윤석열 지지율 상당히 높을 때. 이 선거는 과학입니다. 이 과학적으로 추측할 수가, 예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뉴델리에 송합한 건데, 윤석열과 이재명 간의 지지율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0.1%포인트에서 4.5%포인트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일 났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런 함정이 온다. 이 함정이 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왜 오느냐? 이른바 보수가 지금 3분열이 됐다 이래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영혼 없는 우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영혼 있는 우파, 이 사이에서 윤석열은 도저히 찍을 수 없다고 하는 이른바 안철수 지지 우파,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눠지게 만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 정통 우파나 안철수를 지지하는 보수 정통 우파의 잘못이 아니다 이래요. 이렇게 만든 것은 뭐냐? 윤석열이다 이게 윤석열. 윤석열이가 박근혜와 안철수의 도움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른바 이준석이가 말하는 3자 필승론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17조를 뿌립니다. 17조. 추경예산 17조. 하루에 1조 이상이에요. 돈에 장사 없어요. 이거 장사.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대로 가면 이재명 됩니다. 이재명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 문제와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매달려야지. 그건 못하겠다는 거야. 그건 못하고서 보수 우파를 더 끌어들이자는 전략으로 지금 윤석열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제 윤석열이가
민주당 이 사람들 생각은 평양과 똑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뺄갱이란 이야기지, 뺄갱이. 아니, 이런 속보이는 소리를 하냐고. 아니, 김대중이 존경한다며. 노무현이 존경한다며. 노무현 영화 보고서 혼자 2시간 우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민주당 이 사람들 생각이 평양과 똑같다. 운동권 정권이다. 너무 속이 보이는 거지. 정말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정말 구역질이 나더라고. 구역질이. 떳떳하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안철수한테 하고 거기서 승부를 볼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이건 빨갱이 타령이야. 빨갱이 타령. 그러면서 내일은 또 김대중 이 생가를 간대요. 내일은. 이게 뭐냐? 이재명이가 되면은 대한민국 빨갱이 나라 된다고 하는 그 올드 보스들 겨냥한 거지. 그러나 이미 올드 보스들은 다 이미 넘어갈 사람들은 윤석열 찍을 사람들은 다 윤석열 갔어요. 이건 효과 없는 겁니다. 효과 없어요. 이거에 넘어가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야. 지금 윤석열 지지층은 60대 이상이에요. 자, 60대 이상한테 윤석열이가 옛다 먹어라. 옛다 먹어라야. 지금까지 못 본 척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언급하고. 왜? 잡은 물고기한테는 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딱 그거지. 너희들이 누구 찍을래? 누구 찍을래 하다가 지금 뭐냐? 이재명한테 몰린단 말이야. 이재명한테 쫓기니까 지금 다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주당 이 사람들 평양과 똑같다. 이른바 색깔론이다. 색깔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하고 협치하겠다는 거야. 자, 민주당 안에도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권 잡으면 그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과 협치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장난이야 정말. 웃기지도 않는 말장난이지. 여적 김대중이나 노무현에 대해서 이만큼도 비판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선거 15일 남겨듣고 이 사람들 완전 빨갱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빨갱이라 하면 넘어갈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예요. 궁지에 몰리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안 먹힙니다. 제가 윤석열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한다면 김진태 의원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병원에 찾아가서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석고대죄해가지고 이른바 활용정점하는 거 이것밖에 없다 이거야. 이거 안 하면 윤석열 떨어져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석고대죄하고 안철수하고 단일화하지 않으면 제가 손에 창을 쥐집니다. 자, 이제 15일 남았어요. 윤석열 지지율 떨어집니다. 그야말로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윤석열 지지율 완전 폭락해가지고 지지율 하락할 겁니다.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올 거예요. 백약이 무효인 상태. 그러면 윤석열 틀림없이 박근혜 문제 건드립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윤석열 이거 틀림없이 나옵니다. 자, 그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네. 자, 구조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윤석열 표가 어디에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른바 좌파? 좌파가 윤석열을 왜 찍어? 이재명이 싫다고 해서 윤석열 찍어? 어림없는 소리예요. 이재명이가 싫으면 이재명 안 찍고 기권해버리는 거야. 이재명 안 찍고 기권하는 거지. 이재명이가 싫으면 윤석열 찍는다? 그건 윤석열이가 그런 구도를 갖는 게 당초부터 그런 구도. 이른바 친 노무현, 친 김대중. 이른바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넣겠다고 하는 그 정신머리 없는 소리. 어? 김대중 도서관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이 이 주시하고 있는데 김대중 도서관 가지고 4시간 동안 김대중의 통합정신을 이어받고 새로운 지평선을 열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바닥이 나는 거야. 윤석열의 지지도가 바닥이 이제 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뭘로 설명할 거야?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이가 완 차이가 불과 3, 4일 전만 하더라도 10% 차이가 났잖아요. 그 10% 차이가 났을 때 윤창중이가 딱 그랬잖아요. 아니다, 두고 봐라. 윤석열 지지율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대로 적중하고 있잖아, 적중. 완전히 이건 뭐 점집 차려야 돼. 그대로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내가 뭐 이것 때문에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니라 윤창중이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 왜 맞아 들으느냐?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는 안철수가 지지율 15%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는 대단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그 구체적 수치는 다 틀리다. 단지 뭐냐? 트렌드만은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 트렌드만은. 자, 4번째, 5번째, 6번째입니다. 자, 대통령 선거 3월 9일까지는 2시간씩 하겠어요. 2시간씩. 그 이후 어떻게 될 건가를 아직 생각 안 했습니다. 자, 4번째. 이준석 해도 너무한다. 이준석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른바 안철수와 윤석열 단일화 문제. 지금 대한민국의 대선판을 완전히 계속 안개 속으로 예측 불허의 혼미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요인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이른바 이재명도 찍을 수 없고 윤석열도 찍을 수 없고 그렇다고 안철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딜레마야, 딜레마. 이 딜레마. 근본적으로 도저히 찍을 수 없는 이른바 구역질이 나는 영국의 더 타임스 썬데이판이 보도한 대로 구역질 나는 후보들, distasteful 이 캔디데이트, 구역질 나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딱 국민들 앞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떤 구도냐면 나는 좌파야. 근데 도저히 이재명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과연 이 사람들이 선거일에 이재명을 찍으러 과연 나가느냐 하는 그 관건이 하나 있어요. 그 관건이. 그러니까 이른바 양심, 영혼이 있는 좌파. 영혼이 있는 좌파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재명을 도저히 찍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윤석열을 찍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기권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윤석열을 찍을 수 없는, 도저히 윤석열을 찍을 수 없는 양심이 있는, 영혼이 있는 보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기권을 하느냐 아니면은 안철수를 찍느냐. 이런 구조야, 이런 구조. 근데 이런 큰 구조 속에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선거를 지금 불과 보름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결정을.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떨어진 거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진을 빼가지고 윤석열이가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안철수가 한 방을 딱 치면은 내가 볼 때 그냥 밀물처럼 안철수 지지 쪽으로 나는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15%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안철수가 일단 15%를 얻게 되면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는 거다. 새로운 기반을. 그래서 또한 예측 불허다. 근데 윤석열을 도저히 찍을 수 없다. 그래서 윤석열은 안 찍겠다. 라는 사람들의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 바로 이준석이야. 이건 정말 매일매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윤석열이가 어쨌든 간에 야당이고 안철수도 지금 야당이라는 말이에요. 이 야당의 집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준석이다. 어제 이준석이가 안철수한테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 그러니까 완전 조롱이야. 어제 부산에 가가지고 안철수한테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안철수가 윤석열 후보가 겁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준석이가 뭐라고 조롱을 했느냐? 리을, 이응, 키읔, 키읔 그랬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리을, 이응, 리어를 리을, 이응으로 줄여서 말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라고 조롱할 때 리을, 이응이란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보세요. 안철수 입장에서 내가 정치를 못해도 저런 애숭이가 모욕하는 거 참으면서 단일화 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 말이 맞다. 크크. 에? 이거 아니. 내 말이 맞다. 크크. 와, 이건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에 이준석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 그러면 이준석
이준석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작사를 내야 될까, 작사를.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간절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힘을 기반으로 해서는 절대 정치 세력화 성공할 수 없다. 정치 세력화에 비록 숫자상으로 세력화를 하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른바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잡을 수 없다 라고 제가 참 애걸복걸. 애걸하는 이유는 뭐냐, 이 싹수에 싹수. 이준석만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은 80% 90%가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야. 지금 국회의원이 103명인데 60명 이상이 초선이에요. 이 초선들이 이준석이 조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난번에 윤석열이가 이준석이 손잡았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치고 나왔어야지. 그러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지. 그랬으면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야말로 극적인 화해. 그야말로 극적인 화해.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안철수와의 단일화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통 보수 우파들을 다 모으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문재인의 이 5년간 폭정에 넌더리를 치는 세력, 이 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동력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냥 안철수가 무슨 말만 하면 대들어가지고 그거 정말 비상하게 만드는 게, 안철수로 하여금 참 돌아버리게 만드는 게 누구냐? 그게 이준석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지금 68%? 아무 소리도 안 잖아. 네?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은요, 인적 구성원을 잘못 충원한 거야. 인적 구성원을.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그 오로지 이미지만 관리해가지고 출세했던 그 기회주의자들, 해바라기들, 처세주의자들, 이런 인간들만 다 모아놓은 거거든. 그래서 탄핵을 당한 거야.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냉정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조언을 하고 어드바이스를 하는 문제와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냐. 이건 자업자득인 측면을 인정해야 된다. 그 자업자득인 면 중에서 가장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인사다. 인사 실패다. 아버지가 배신을 당해서 처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그 배경은 배신이다, 배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주변에 전부 말 잘 듣고 살살거리고 기회주의자들이고 처세주의자들이고 말썽 안 일으키고 이런 모범생 처세꾼들, 이 자들을 모아놨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니까 모조리 도망갔잖아. 모조리. 마찬가지다 이거. 지금 103명 중에 68%가 초선인데 이런 이준석이 하나 지금 뒤집어 엎지를 못하고 지금 이 어려운 게임을 만들고 있다 이거야.
이준석이가 리을 이응 키읔 키읔 내 말이 다 맞다, 니 잘났다 이거 아니야. 지금 이준석은 전라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전라도 왜 돌아다니냐. 지금 지역구 노원구에 전라도 호남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40몇 %. 이거 지금 지가 관리하는 거야 지금. 왜 지금 이준석이 그러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들어오면 안철수가 자기의 장애물이야.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서 나갈 경우 이른바 당대표 안철수가 하겠다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작년에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서 안철수가 합당하자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한 거지. 이 속이 뻔히 보이는 거야.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제가 호소하는 이유가 있어. 정말 이런 꼴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정말 이준석 같은 이런 강아지들이 나와가지고 설쳐대는 거.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못 보겠어. 원내대표 무슨 김기현이, 하태경이, 무슨 김재원이 뭐 이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정치한다고 돌아다니는 그런 세상 좀 안 봤으면 좋겠어. 네? 제가 정치를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참 이 보수의 한 사람으로서 나 정말 이거 이준석 스트레스 이거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지 말이야. 안 보면 그만인 게 아니야. 안 보면 그만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정말 무슨 텔레비 틀면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 눈 부라리고 이구적거리고 실룩거리고 그런 김정은 보다가 이게 무슨 이준석이 법을 완전히 이거 김정은 복사판이야. 오만하고 거만하고 거드름 피우고 실룩거리고 이제는 뭐 종편에 출연하는 사람들까지도 막 조지더라고. 나도 종편을 출연해봐서 아는데 뭐 방송국 비 맞추려고 그러는 거라고. 지 할 일도 안 하는 거야. 지 할 일도. 지는 지 정치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이준석이가 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파토를 낸 이유가 뭐냐. 그 진심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 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죠. 이거 엄한 사람 잡는 게 아니에요. 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후보 때하고 완전 차이가 180도로 차이가 나거든. 자, 어떻게 되냐? 이준석이 성접대고요? 감옥 갑니다. 윤석열이가 가만둘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지. 감옥 가요. 네? 지금 이준석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가 떨어지면, 낙선하면 윤석열은 더 이상 정치 못한다고 보는 거야. 윤석열이가 만약에 이번 대통령 선거 떨어지면요? 못합니다.
이회창과는 달라요. 이회창 씨는 갑자기 당에 들어왔지만 당을 장악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대중한테 지고 또 노무현 때도 또 출마할 수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야? 윤석열은 이준석한테도 밀리거든. 그냥 완전히 대릴사위지. 윤석열은 이번에 떨어지면 정치 재기 못합니다. 그냥 제2의 황교안 되는 거지. 황교안이가 왜 재기를 못했느냐? 당대표 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김무성이가 할 수 없어서 황교안을 데려온 거거든. 완전 바지 사장으로.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그 자유한국당을 장악을 못한 거예요. 장악을 못한 상태에서 4.15 총선 때 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지는 극적으로 지는 물러난다고 그런 거지. 책임을 지고 딱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가버렸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지. 국민의힘 전체 그 야비한 족속들이 황교안이를 갖고서 다시 대통령 후보를 만들면 가능성이 있을까? 있다면은 황교안을 또 불러왔지. 근데 불행하게도 윤석열이가 부상한 거야. 윤석열이가. 정치는 참 재미있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부상하지 않았으면 황교안이는 또 올 수 있었지. 또 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윤석열이가 떠가지고 황교안이가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야. 전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황교안이가 탄핵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딱 나왔다면 황교안이가 설령 국무총리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국회에서 아무런 조사나 수사도 없이 재판에서 어떤 객관적 진실, 법률적 진실,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느냐라고 황교안이가 맞짱을 떴다면 비록 힘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황교안은 완전히 정치적 거물이 될 수가 있었죠. 네?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에서요. 보수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일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과 이른바 반박근혜로 가서는 성공을 할 수 없다는 법칙이에요. 이른바 반박근혜 법칙이에요. 지금 이준석이가 나와고 당대표를 하고 윤석열이가 후보가 됐지만 제가 이자들의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척을 졌기 때문에 어림없는 소리예요. 탄핵에 찬성했던 62명 중에 지금 어쨌거나 살아남은 사람이 16명이에요. 여기다가 홍준표까지 포함하면 17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치사율이. 네? 지금 여기는 열내다 보니까 지금 1년 12달 에어컨을 키고 있어요. 에어컨을. 지금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만 이준석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나는 마지막이라고 봐. 마지막이라고.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그 사람은 왜 그래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준석 정치생명은 끝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구에 내려가서 새로운 이 둥지를 튼다는 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만든 세력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를 하는 날, 그 날 잡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날 잡고 있는 거야. 두고 보시라.